뭐 신혼여행을 제가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어서 제주도를 갔더니 사실 이제 한미 FTA랑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너무 뭐랄까 마음의 부담이 컸던 거예요. 예. 막 문자도 안 보고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도 안 켜고 예, 페이스북도 안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강정도 막 보이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그런 와중에 네. 다행히 서울시장 선거가 이겨서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졌으면 이 책임을 내가 다 어찌 감당하랴. 예, 그래서 투표 참여 캠페인이랑 이런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같이 동참 못해서 많이 미안하고 이랬는데 예, 제 마음에 부담을 한결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장 선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마지막까지 사실 좀 가늠하기 어려웠었잖아요. 제가 돌아오는 날, 서울로 돌아오는 날이 투표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주 공항에서 투표율을 보니까 한 12시쯤이었는데 3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투표율 꽤 높은데?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간 보내다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투표율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주변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예. 페이스북 열어서 도착 보고글 올리고 투표 동료 글도 쓰고 이랬는데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본인 주소는 경기도여가지고 투표는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디자인실 실장이에요. 예, 이 친구가. 근데 그러니까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꽤 있었는데 다 칼퇴근 시켜가지고 꼭 투표하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김에 원순 씨 홍보도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했더니 대놓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 문제가 많다. 젊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꼭 투표해라 이러면서 예, 넌지시 정치 사업을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디자인 업계에 있고 또 뭐 학생운동을 했던 친구도 아니고 이러니까 뭐 굳이 어쩌면 오히려 나경원 후보한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식적인 30대 보통의 30대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관이 있고 상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 이번 선거가.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 업계인데 디자인 서울 가지고 서울에서 예, 디자인 서울이란 예, 말이 좋았을 텐데 어찌 됐는지 오세훈하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선거 운동을 어쨌든 선거 지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고 밤에 확정되면서 다들 많이 안심하셨을 텐데 뭐 출구조사에서만 해도 되게 불안불안했었죠. 서울시장 선거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채팅창 들어와 계신 분들 한마디씩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시장 선거 뒷담화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노래는 아까 페이스북에서 미리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의 애청자분이신데 저의 음악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골라주신 노래는 고은희, 이정란 님이 같이 부른 그대와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나에게 아직도 기다릴
같이 부를 노래를 찾는다면 거센 바람 불어와 저 앞뒤를 가리워도 그날의 노랫소리 내 맘에 들려오리 나에게 아직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그대와 같이 부를 노래를 찾는다면 들려오리 네, 이번 노래는 고은희 님이 부른 노래인데 이정란 님과 같이 그대와의 노래인데요. 이 고은희는 위대한 탄생에 나온 데이비드 오웬의 엄마랍니다. 그런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저희 음악적 소양을 높여주시는 우리 애청자께서 알려주신 정보인데요. 네, 이런 정보가 있었네요. 노래가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간드러지네요, 목소리가. 네, 고음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살짝 소름이. 제 헤드폰이 음질이 좀 떨어지고 약간 치직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쪽 요 스튜디오 구조 바뀌기 전엔 잘 몰랐는데 헤드폰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듣는 분들은 괜찮으시다고 하니까 괜찮네요. 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봤는데요. 손님 한 분은 사필귀정이라고 하셨네요. 또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반응들 보면 제가 명색의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이었거든요. 민망합니다. 네. 뭐 하여튼 저희 회원들이 청년들이 열심히 박원순 후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예, 밤낮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원들에게 예, 인사를 돌리고요. 어찌 되었든 새로운 서울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서울시장의 이 변화의 급물살이 청년들에게도 오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가장 간절히 시장이 바뀌기를 바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청년들이 아닐까 싶어요. 말로는 이제 뭐 반값 등록금이나 무슨 뭐 4대강 공약이나 여러 가지 공약들이 현 정부가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제 그 말의 성찬이지 현실에서는 사실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이런 현 정권의 MB 정부의 정책과 마치 이제 쌍둥이 작은 MB이죠. 이 서울의 시장이라는 자리가 자기는 MB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 전에 뭐 이명박 시장이 또 있었고 그런 정책들이 대물림되고 있는 곳이 서울이었는데, 그리고 서울은 전국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고 집약된 곳이죠. 그래서 서울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바뀌는 것도 중요했고, 서울시장이 바뀌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마치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 관심 속에 치러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어디서도 언뜻 봤는데, SNS,
SNS의 승리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SNS를 통한 선거 승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꽤 됐죠. 이제 몇 년째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SNS의 영향력과 SNS의 그 활동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RT하고 이렇게 널리 알리고 처음에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소통 네트워크 같은 걸 했었죠. 네트워크를 후보가 그 지지자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용도로 그 많은 친구를 가지고 그런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이제 수년 지나면서 SNS 상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SNS에서 이슈의 파급력을 높이고 그래서 단순히 그 후보의 지지나 후보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것 이상 그 이상으로 다양한 우리 사회적인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약간 사회를 좌회전시키는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박원순 후보 같은 사람도 당선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원순 후보라면 시민사회 활동가였고 특정 정당에 또 입당하지 않고 그냥 무소속 후보로 야권연대 후보가 돼서 당선된다. 이런 게 이제 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 같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을 만드는 거는 처음에 SNS를 만들 때 누구도 그런 정도까지는 사실 예상하거나 SNS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세상은 계속 변화 발전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변화 발전에 따라 저는 세상에 많은 이런 도구, 사물들이 다 변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결과를 바꿔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박원순 후보가 결국 야권 연대 단일 후보로 뽑히고 또 이제 뭐 기존 정당 제1야당이라 불리는 이제 소위 민주당 뭐 이런 데서 입당 얘기도 오고 갔었지만 거긴 들어가지 않고 당선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당의 영향력이 오히려 약화된 어디 민중의 소리 기사였던가요? 제목에 보니까 2번 효과 사라졌다라는 얘기 있던데 예. 아주 날카롭지만 예. 민주당 가슴에 꼭 박히는 예. 말인 것 같은데요. 2번 효과 사라졌다. 최소한 서울에서는 아니면 그 이상도 예. 되겠죠. 예, 바꾸기 어려운 곳이 서울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바람 속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뀔 수도 있는 곳인 것 같아요.